네, 안녕하십니까, 시퍼스입니다. 오늘은 템퍼스의 간단한 업데이트 영상을 준비해 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게시판에 올린 것처럼 저도 이번에 템퍼스의 개별 주식 진입을 시작했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템퍼스의 실적 발표 이후 기관들의 움직임과 내부자 매도 현황을 중심으로 업데이트 드릴 거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멤버십이 2.9달러인데 가입해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요. 링크는 고정 댓글 달아놓았습니다. 자, 미국 시간 이제 2월 25일 템퍼스 AI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주요 기관들의 목표 주가 변동 추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굵은 글자는 대표 기관들이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7개의 기관 중 6개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가 등급을 보시면은 바이와 오버웨이트이 제일 많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9단계의 주가 등급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할게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 등급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기관들이 개별 주식에 매기는 투자 등급표인데요. 위로 갈수록 좋은 거고 아래로 갈수록 나쁜 겁니다. 크게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매수, 중립, 매도 이렇게 세 가지고요. 매수 안에서도 강력 매수, 매수, 비중 확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매도도 마찬가지로 비중 축소, 매도, 강력 매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중립의 경우는 일단 관망을 하고 홀드하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템퍼스의 투자 의견을 볼게요. 대표 기관이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는 실적 발표 후에 전부 적정 주가를 상향시켰고요.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을 두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중립 기여를 받고 있네요. 네, 파이퍼 샌들러만 이렇게 70불에서 55불로 주가를 하향시켰는데 제가 이 리포트는 이제 투자자 및 고객들에게만 배포되어서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실적과 시장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을 조정한 느낌이고요. 그래도 주가 등급은 중립으로 놔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 구겐하임이 이렇게 새로 진입하면서 74불에 목표 주가와 매수 등급의 을 등급으로 내놓은 모습이고요. 구겐하임은 이 글로벌 자산 관리 기업으로 작지 않은 기관이에요. 그리고 루프텍 캐피털도 52불에서 74불로 올리며 매수 등급을 유지한 것이 눈에 띄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관들은 템퍼스의 비교적 좋은 전망을 보시고 있다고 하면 돼요. 종합적으로 보시면 현재 기준 기관의 가장 높은 타겟은 74불이고 가장 낮은 의견도 55불이에요. 평균 64.7불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매도 의견은 하나도 없고 보통 이제 매수 의견이 좀 더 세 보이죠. 물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기관들이 설정한 적정 주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관들이 갑자기 매도 의견을 내놓고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시키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이 오는 경우는 많고요. 일단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 기업 자체만 본다면은 아직까지 기관들은 매수 의견이 강한 것으로 보여요. 자, 특히 아크 인베스트먼트로 유명한 캐시우드는 템퍼스를 바이 더 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매일 템퍼스를 담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미국 시간 3월 6일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ARKK에서만 22만 5천주, ARKG에서 4만 5천주 가량을 매수하며 이날 하루에만 27만 주 달러로 환산하면 약 1,300만 달러치를 이제 매수했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아크인베스트와 캐시우드는 템퍼스의 최대 기관 투자자가 되었고요. 캐시우드는 템퍼스 AI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ARK 아크 펀드 포트폴리오에서만 총 10억 불 가량을 투자하면서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는 얄밉고 짜증나는 뉴스들도 나오죠. 실적 발표 이후 내부자들은 계속해서 이 주식을 파는 모습입니다. 오늘만 해도 CEO가 이제 100만 불치의 주식을 팔았고요. 이렇게 다른 디렉터도 19,000불치 팔았고요. 또 실적 발표 후에 CEO는 약 1억 9천만 달러치를 팔기도 했죠. 진짜 이것만 보면 너무 속상하고 짜증이 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중요하기에 이 주가가 오를 기업은 결국 오릅니다. 팔란티어만 보셔도 그래요. 팔란티어를 초창기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팔란티어는 이 내부자 매도가 템퍼스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템퍼스는 좀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전체 주식 중 보시면은 내부자의 보유 물량이 약 60%가량이 됩니다. 보통 기업들은 내부자 물량 비중이 약 10%에서 20%가량을 유지하고요. 스타트업의 경우는 약 30%에서 40%까지도 최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퍼스는 이 내부자 물량이 60%예요.
그럼 반대로 이 시장에 풀려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은 약 40%가 안 된다라는 거죠. 내부자 지분이 높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내부자들이 회사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이 회사의 성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요. 회사가 성장해야지 나도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회사 주가가 오르는 만큼 나의 가치도 올라가는 겁니다. 즉 기업 가치 극대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해지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안정성이 있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외부 세력의 흔들림이 없거든요. 또한 단기적인 공매도나 투기적 매매의 영향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기회가 커요. 하지만 단점을 보면 낮은 유동성으로 주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주식과 거래되는 볼륨을 보면 이 위아래로 움직일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는 100만큼의 물량만 있는데 하루 일일 거래량이 100을 초과해버리면 이 거래 하나하나의 변동폭이 크겠죠? 마지막 단점으로는 내부자가 대량 매도 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내부자 매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내부자가 팔아줘야 시장의 유통 물량이 많아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낮아지고요. 이 내부자가 판 물량을 결국 다른 개인과 기관이 받아먹는 거라 이 물량이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또한 이것은 또 다른 한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보통 IPO 상장 후 기존에 보유하던 RSU를 주가 보상 주식이죠. 현금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출신의 창업자 및 초기 멤버들에게는 더욱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수익 실현을 원하는 거죠. 또한 내부자들의 세금 납부 목적도 큰데요. 이번에 CEO가 큰 물량을 매도할 때도 세금 납부 목적이 주 원인이라고 발표했어요. RSU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량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내부자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일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RSU가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 부담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세금 잘못 걸리면 수익의 50% 이상까지 넘어가잖아요. 즉 100만 불치의 주식을 받으려면 50만 불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창기 투자자분들은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이제 2월에서 4월은 미국 세금 보고 기간이라 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 템퍼스의 펀더멘털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성장했죠. 하지만 이 거시적 환경으로 주가가 눌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겠지만 이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팔란티어도 상장 후 처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닙니다. 몇 년의 기간이 이제 지나면서 올랐고요. 아직 템퍼스는 상장한 지 이제 1년도 안 되었고요. 성장 또한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주가가 흐르는데 너무 그러니까 하루아침마다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고 믿으신다면 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평단을 낮추며 수량을 모으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템퍼스 영상을 업데이트할 테니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또 고정 댓글 달린 이제 2.9달러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이 템퍼스의 주요 경쟁사들과도 비교를 해보고 특히 뭐 힘센 허스와 텔라닥 이런 기업들과의 차이를 묻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비교 영상도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